2023년 여름 영국에서 가장 핫한 테크 스타트업의 직원 수백 명이 베트남으로 향했습니다. 목적지는 호치민 중심에 있는 5성급 호텔. DJ가 음악을 틀고 유명 사업가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죠. 그 가운데 샤친 데브 두갈이 서 있습니다. 두갈은 자축할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불과 2주 전 마이크로소프트, 소프트뱅크, 카타르 국부 펀드까지 2억 5천만 달러의 투자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회사의 이름은 빌더.ai. 이들이 외친 슬로건은 단순했어요. AI로 앱을 만든다. 코딩 없이 누구나 빠르게. 그 말은 기술의 벽을 무너뜨릴 혁명처럼 들렸습니다. 이 약속에 시장은 환호했고 회사의 가치는 15억 달러까지 오릅니다. 그런데 그 화려한 자축 행사 이면에 조금 다른 풍경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빌더AI는 자신들이 AI로 앱을 만드는 세계 최초의 플랫폼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인도, 베트남,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폴란드의 외주 개발자들이 밤낮 없이 코드를 짜고 있었습니다. 겉으론 미래를 외치면서 달려가고 있었지만 속으론 연기와 거울로 만든 짓과 같았죠. 그들이 남긴 것, 배기 조작 의혹, 거짓된 마케팅, 그리고 과장된 성공 신화였습니다. 그럼에도 놀라운 건 BBC, 버진, 마이크로소프트, 카타르 황실까지 이 회사에 신뢰를 보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제2의 AR 도서관입니다. 바로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요즘 스타트업 이름에 AI라는 두 글자만 붙여도 투자자들이 몰려듭니다. 90년대 다들 닷컴을 붙이던 그 시절처럼요. 역사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LMS, 챗GPT, 미드저니 이런 성공 사례들이 넘쳐나니까 기업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바로 미래다. 그래서일까요? 지금 전 세계 기업의 78%가 우리는 AI를 활용하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흐름 점점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AI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채 너무 많은 기대가 몰린 거죠. 그리고 그 기대 위에 빌더AI는 역사상 가장 과대평가된 기업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실리콘밸리의 가장 똑똑한 사람들조차 속여냈습니다. 수백 명의 저임금 외주 엔지니어를 활용해 제품을 만들면서도 겉으론 AI가 다 해준다 라고 말했죠. 물론 AI는 지금도 세상을 빠르게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살짝 다른 얘기죠. 빌더.ai는 원래 이런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회사를 처음 시작할 땐 엔지니어.ai라는 이름이었죠. 두 사람, 샤친 두갈 그리고 그의 친구 소라브드, 이들이 런던에서 함께 회사를 세웠습니다. 두갈은 이 플랫폼이 얼마나 간단한지 설명할 때마다 항상 같은 말을 꺼냈습니다. 앱을 만드는 건 피자를 시키는 것처럼 쉬워야 합니다. When somebody doesn't know how to build software, they don't know how to deploy it. They don't know how it scales. They don't know the service partners they need to go to. They don't know they need to go to Azure. They don't know who to use for payments. And our platform is designed around this vision of build, run, and scale. And our vision is really that you could be Joe's Pizzeria and become Domino's. And you didn't have to move off the platform. 이 회사가 가장 많이 내세운 문구도 이거였습니다. 앱의 80%는 AI가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그 시스템이 실제로 그렇게 작동하는지는 아무도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문장 자체가 그렇게 이상하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요즘은 클라우드나 제미나이가 앱의 절반 이상을 짜는 것도 가능하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 말이 나왔던 시점에는 아직 이런 기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두갈은 처음부터 개발자들을 설득하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가 상대해야 했던 건 결과만 보는 일반 고객들과 투자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겉보기에는 멋있어 보여야 했습니다. 두갈은 이걸 혁신이라고 불렀지만 실제로 정확히 어디까지가 AI인지 그 누구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 애매한 경계 위에서 두갈은 세상에서 가장 그럴듯한 플랫폼을 만들어냅니다. 이 모든 비전의 중심에 두갈이 자랑하는 핵심 서비스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빌더 스튜디오.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을 고르면 자동으로 앱을 조립해주는 인터페이스였죠. 재사용 가능한 코드 블록을 조합하고 필요한 건 클라우드에 올려서 관리해주고 운영비도 계산해준다고 했습니다. 물론 사람 손은 거의 가지 않는다 라는 게 핵심 메시지였죠. 기획부터 출시까지 앱을 만들고 배포하고 유지 보수까지 말 그대로 엔드투엔드 솔루션. 모든 게 완벽해 보였고 고객들도 어느 정도 모였을 무렵 두갈은 한 사람을 노립니다. 바로 손정희 회장. 소프트뱅크는 무모한 감각으로 투자하는 걸로 유명하죠. 일반적인 분석보다 직감이나 광기에 가까운 스타일. 실제로 소프트뱅크는 와이어카드나 위워크 같은 문제 기업에도 투자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일관된 관심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AI. But people have a different point of view definition of artificial super intelligence. How super? 10 times super or 100 times super? My definition of ASI is 10,000 times super, smarter than human brain. That's my definition of ASI, and that's coming in 2035. 10 years from today. 이건 두갈 입장에서는 기회의 문이 열린 셈이죠. 그는 소프트뱅크에 자신의 꿈과 플랫폼 철학을 쏟아냅니다. 물론 피자 이야기, 레고 조립, AI 마법 같은 표현들도 포함해서요. 그렇게 딜이 성사됐습니다. 두갈은 시리즈 A로 2,950만 달러를 유치했고 이걸 놓칠 리가 없다는 듯 회사 웹사이트엔 이렇게 적어놨죠. 우리는 2,400만 달러의 매출을 냈고 연말까지 1억 달러의 매출을 돌파할 예정이다. BBC, 버진, 샌프란시스코 자이언트가 고객이다. 그 당시 분위기만 보면 진짜 뭔가 해낼 것처럼 보였습니다.
겉으로는 정말 괜찮아 보였습니다. 투자도 받았고 이름도 괜찮았고 분위기도 좋았죠. 그런데 말이죠, 정말 중요한 질문 하나가 생깁니다. 투자자도 업계 사람들도 심지어 AI를 진짜 아는 사람들도 이 시스템이 실제로 돌아가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더 의심이 커졌죠. 그런데 그 시점에 월스트리트 저널이 한방 터뜨립니다. 내용은 간단했어요. 빌더 AI는 대부분의 작업을 사람이 하면서도 AI가 한 것처럼 포장해왔다. 말만 들으면 진짜 자동화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외주인력이 돌아가서 코딩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말 못할 구조는 회사 웹사이트에서도 드러납니다. 한때 32,000명의 엔지니어가 있다고 써져 있었는데 불과 1년 만에 그 숫자가 75,000명으로 뛰어오릅니다. 그리고 그 인력들은 대부분 인도에서 일하는 프리랜서들이었습니다. 이쯤 되면 사용자 입장에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앱을 누가 만든 건지 사람인지 AI인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서비스 화면에는 그냥 AI가 앱을 만들어줍니다 이 말만 있었으니까요. 심지어 회계 처리도 좀 이상했습니다. 보통은 앱을 완성한 후에 매출을 잡죠. 그런데 빌더 AI는 아직 완성도 하지 않은 프로젝트를 매출로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결과물이 없어도 우린 이만큼 벌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구조였죠. 그리고 이쯤에서 이 회사도 슬슬 택가리를 시작합니다. 처음엔 엔지니어 AI였던 이름을 어느 순간 빌더 AI로 바꿨죠. 이름만 보면 더 쉽고 유저 친화적으로 들리지만 정작 바뀐 건 이름뿐이었습니다. 시스템도 그대로, 일처리 방식도 그대로, 자동화 수준도 그대로, 바뀐 건 포장 방식뿐이었습니다. 말만 하면 만들어드립니다. 이 슬로건이 브랜드를 대표하는 메시지가 됐고 마케팅에서도 중심에 자리 잡았습니다. 실제로 이후에 고객들이 등장하는 홍보 영상도 만들어졌습니다. 이 플랫폼 덕분에 앱을 정말 쉽게 만들 수 있었어요 라는 식의 멘트가 반복되죠. 그렇게 실제보다 껍데기가 점점 커지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회사는 여전히 멀쩡해 보였습니다. 심지어 스스로 성장하는 AI 플랫폼이라는 말도 계속하고 있었죠. 그 사이 언론은 호의적이었고 소프트뱅크, 마이크로소프트, IFC, 카타르 투자청 등 굵직한 투자자들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 결과 총 4억 달러 이상이 유입되었고 매출은 1억 8천만 달러까지 올라갔던 보도가 나왔죠. 그리고 사람들은 정말 믿기 시작합니다. 겉으로 멀쩡해 보이면 진짜로 멀쩡하겠지. 사실 신뢰라는 건 착시였을지도 모릅니다. 그 분위기 주갈도 더 빠르게 노를 젓기 시작합니다. Chief Wizard, 이 별명은 어느 순간 사내에서 권장되는 호칭이 되었고 그는 점점 무대용 이미지에 몰입했죠. 평소보다 훨씬 더 깔끔하게 차려입고 무대에 섰고 말할 땐 손을 가슴 정중하게 모은 채 자신만의 리듬으로 청중을 이끌었습니다. 그가 했던 말들은 이렇습니다. 사람은 코딩을 못하더라도 말은 할 수 있다. 주방장이 직접 불을 피우진 않는다. 레스토랑 주인이 주방을 짓는 게 아니들 앱도 전문가가 만들 필요가 없다. And we think about what else they do, right? A restaurant owner, did they build a kitchen? No. Did the retailer build a factory that produces the garments? No. So why do they have to suddenly be an expert or a computer scientist or a programmer? 이런 식의 피자, 레고, 자전거 비유들이 기술 설명 대신 반복되었고 보는 사람들은 뭔가 있어 보인다고 느꼈지만 실제로 뭘 하겠다는 건지 알 수 없는 말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들이 오히려 기술보다 더 강한 신뢰를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게 빌더 AI가 만든 착시였습니다. 그리고 이쯤에서 회사가 CFO 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18개월 넘게 공석, 그 자리에는 창업자와 오래전부터 알던 외부 회계사가 대신하고 있었죠. 그 와중에 전직 임원 로버트 홀덤이 회사를 상대로 500만 달러 소송을 걸었습니다. 걔는 고소장에 AI는 허상이고 사람들이 만든 걸 기계가 한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지적했더니 해고당했다라는 주장이었죠. 그리고 웹사이트에 적혀있던 올해 매출 1억 달러라는 말도 어느 순간 5천만 달러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쓸모시 줄인 매출 목표, 기술보다 화려했던 말, 그리고 조금씩 새어나오는 내부 분위기, 그러다 결국 무너질 틈이 생깁니다. 2024년 인도 정부가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대상은 빌더 AI 법인 자체는 아니었고 공동 창업자 사우라브투투와 연결된 다른 법인들이었습니다. 자금 세탁, 외환법 위반, 불투명한 투자 구조, 딱 봐도 심상치 않았죠. 그런데 이 타이밍에 더 충격적인 게 드러납니다. 빌더 AI가 라운드 트립 회계를 쓴 정황이 드러난 거죠. 여기서 잠깐 이게 뭔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빌더 AI가 협력사 A에게 돈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돈은 다시 빌더 AI로 되돌아옵니다. 겉보기엔 거래가 있었던 것 같지만 실제로 그냥 돈이 왔다 갔다 한 겁니다. 그런데 그걸 매출로 잡아버린 거였죠. 실제로는 없는 숫자인데 있는 것처럼 기록된 겁니다. 그리고 이 숫자들로만 만들어진 빌더 AI의 매출 발표는 실제보다 3배 이상 부풀려져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채권자들이 하나둘씩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700만 달러의 손실, 이제는 감출 수 없었습니다. 2025년 3월 주간은 CEO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그리고 새로 들어온 사람은 맨프레이트 라티아. 그는 들어오자마자 회계장부부터 다시 뒤져보기 시작했고 곧 이렇게 발표합니다. 지금까지 말했던 매출 사실 대부분 과장이었습니다. 실제보다 4분의 3은 부풀려져 있었죠. 그리고 실제로 회사가 보유한 자금은 단 500만 달러. 결국 빌더 AI는 글로벌 직원 1000명을 해고합니다. 결국 이 회사는 허상 위에 세워졌던 겁니다. 가장된 매출, 복잡하게 얽힌 외주 구조, 그리고 없는 AI 자동화. 그런데 뚜갈은 지금도 사람들 앞에 서서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 시간들이 그저 한 번의 실험이었던 것들처럼요.
회사는 무너졌고 남은 건 빚과 텅 빈 기술 스토리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엔 어디로 갔는지 모를 수천만 달러의 자금, 서류상으로만 존재했던 매출, 비어있던 CFO의 자리, 이런 조각들이 뒤죽박죽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흐름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실패는 실험이었다. 이 말은 어떨 때는 진짜일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무책임한 말로 쓰이기도 합니다. 특히 스타트업 세계에서는 그 한마디로 모든 책임을 덮는 경우도 많죠.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는데도 그래도 시도는 했잖아, 이 한마디로 끝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즘엔 AI로 뭘 한다 라는 말만 해도 슬라이드 하나 데모 하나로 수백억이 몰려들죠. 아직 검증도 안 됐고 기술도 덜 익었고 결과물도 없는 상태에서 세상을 바꾼다 라는 말만 남아있는 경우, 빌더 AI는 그 흐름의 상징 같은 회사였습니다. AI는 앞으로 많은 걸 바꿔놓을 겁니다. 그건 이미 시작됐고 저는 그 흐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기술이 대단해서 주목받는 게 아니라 말을 잘해서 기술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AI가 앱을 만든다, 우린 자동화돼 있다, 이런 말도 멋있지만 그 안엔 진짜 어떤 기술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잘 짜여진 이야기였는지, 그걸 구분하는 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감각이 된 것 같습니다. 스타트업의 이름만 바뀌는 게 아니라 현실도 책임도 진실도 그 이름 속에 감춰지곤 하니깐요. 기술을 의심하진 않지만 그걸 말하는 방식은 언제나 한 번쯤 확인해볼 필요가 있으니깐요. K의 AI 도서관이었습니다. 다음 얘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그럼 이만.